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누리다 르느즈 소중한 책과 함께 같이 인사드립니다. 벌써 2022년도 반 이상이 흐르고 있고 태양이 승리한 계절 여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자다가도 더워 땀 흘리며 깨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여름에 읽는 책 하면 어떤 책이 생각나시나요? 물론 독서의 계절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 책은 다들 여름에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제목 그대로 이디스 워튼의 여름입니다. 사랑이 피 속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데 어디에서 태어났건 누구의 자식이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노스도어 사람들은 위태로운 지경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게 대했지만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출된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퍼부었다. 아이가 주는 신체적 부담 말이다. 만약 이 아이가 없다면 체리티는 바람에 날려 스쳐가는 엉겅퀴의 감모처럼 뿌리가 없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아이는 그녀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짐이면서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잡아주는 손과 같았다. 체리티는 일어나 계속 가야 한다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소설의 처음은 불행을 안고도 꽤나 발랄하게 흘러갑니다. 낭만적인 성격의 주인공인 체리티는 문명을 거부한 사회인 산에서 태어났지만 후견인인 로열씨의 구출로 인해 문명을 받아들이는 사회인 계곡에서 자라게 됩니다. 로열씨의 아내는 일찍이 타계하고 체리티가 18살이 되는 해에 로열씨는 체리티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데요. 청혼을 받은 체리티는 로열씨를 경멸하게 되고 로열씨에게서 독립하고자 동네 도서관에 사서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대도시 출신의 건축가인 하니를 만나게 되고 여러 오해를 딛고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로열씨의 간섭을 피해 이곳저곳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하니의 부정과 끝내는 결혼으로 인해 이별하게 됩니다. 체리티는 하니의 부정을 믿지 못하다 관대한 척하며 하니에게 만약 당신이 애너벨 볼츠와 결혼을 약속했다면 그녀와 결혼했으면 해. 당신은 그 일로 내가 몹시 가슴 아파할 거라고 걱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나는 당신이 옳게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체리티. 라는 편지를 보내지만 내심 하니가 자신에게 돌아와 주기를 바랐는데요. 하니에게 사랑하는 체리티에게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말로 표현 못할 만큼 큰 감동을 받았어. 그 답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겠어? 이 세상에는 설명하기 힘들고 정당성을 증명하기에는 더더욱 힘든 일들이 있지. 하지만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었어. 라는 굉장히 곤란한 답장을 받은 후 체리티에게는 뱃속에 아이만이 남게 되는데요. 체리티는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안 후에도 로열씨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며 자신이 태어났다던 산으로 향해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과 그곳에서 사는 아이들의 배고프고 춥고 참혹한 실상이 맞닥뜨리고 한때는 자식인 체리티 자신을 로열씨에게 선뜻 내맡긴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으나 자신이 어머니라도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실념하며 결말에는 로열씨의 품으로 들어가 하니의 선물이었던 브로치를 품고서 로열씨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책 즐겁게 혹은 열받게 잘 읽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 책에 대한 어느 한 서평을 읽고 이 책을 변호하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 서평에선 이 소설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괜히 읽었다며 혹평을 늘어놨는데요. 혹평의 이유는 책의 결말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당연히 이 소설의 결말에 기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착잡해 하다가도 결국 작가가 아닌 독자의 입장인지라 체념하고 책을 덮었죠.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에디스 워튼의 의도한 바가 아니었을까. 부정으로 시작해 끝내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단지 인정하게 되는 체리티의 결말뿐이 아닌 그와 상응하는 책의 독자들의 결말까지가 이 책의 완성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지나며 인정하는 법을 배운 체리티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읽으며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독자들까지 성장시키는 게 에디스 워튼의 의도한 바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일은 떡볶이를 먹어야지부터 10년 후에는 주식으로 대박을 쳐서 돈 많은 백수로 살아야지 같이 거대한 꿈까지 우리는 항상 저마다의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꿈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요. 물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웠을 때는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노력만 한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쯤은 모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는 항상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재도전에 대해서만 위대하다, 재도전에 대해서만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 라고 듣고 자라 포기보다 재도전에 더욱 가치를 두지만요. 사실 끈기와 인내만큼 굴복과 수긍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끈기와 인내를 하며 끊임없이 아픔을 반개를 드는 것만큼이나 내가 살고자 하던,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던 세상을 등지고 그간 버틴 아픔을 모두 수퍼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나와 등지고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 또한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요. 아픔을 견디고 노력하는 것도 매우 멋있지만 아픔을 견디고 포기하는 것도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나에게도 찬사를, 끝끝내 포기하고 수긍하고 그럼에도 다시 살아가는 나에게도 찬사를 보내기로 해요. 살다 보니 꿈은 좋은 것이지만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나에게 좋을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로 약속하며 2022년 누리달 소중한 책 에디스 워튼의 여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더위 잘 피해 다니세요. 좋은 여름 보내세요. 안녕. 지금까지 은희주였습니다.